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계속 비트코인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또 한 구독자님이 또 글로도 또 남겨주셨던 내용에 따른 답변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추석, 즐거운 추석 되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뉴욕 증시가 생각보다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이제 연방정부 셧다운에 따른 기대 영향이 금리 인하의 베팅이 좀 더 늘어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좋은 방향이 나와 주었고, 그게 대부분 성장주 위주의 돈 쏠림 현상이 좀 많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 지표에 따른 부진도 이번에 좀 좋게 나와 줌으로써, 그러니까는 오히려 더 안 좋아지면서 오히려 금리 인하에 따른 베팅이 가속도가 더 붙게 되었다. 그걸로 인해서 대부분 자산 시장에 따른 효과가 계속 최대 이제 지수도 최대 갱신을 달려주고 있는 실정이고, 금 선물 부분에 따른 영향도 이제 같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누나도 마찬가지로 S&P 500이 8%더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엔 에너지, 기계, 금융으로 확산이 될 것 같다. 금융이라고 하면 요거 코인도 들어가죠. 그래서 대부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역사상 이제 6,700 돌파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좋게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향에 좀 일부 작용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전히 콜옵션 비중이 5천만이나 많이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죽지 않았다는 거죠. 시장의 관심도가 아직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베팅 심리가 늘어났고, 레버리지 효과도 같이 커졌고, 개인 투자자 영향력 확대로 인해서 말 그대로 개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변동성이 큰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에 따른 추이도 상당히 관심을 계속 잘 받게 되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BITU도 이제 엄밀히 따지면 좋은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좋은 방향성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 레버리지 ETF 상품의 방향성만 보더라도 아마 연말 때까지는 좋은 방향이 흘러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발생을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여기에서 계속 이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가격에서 더 이상 못 오른다가 아닌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저는 마스터 플랜 기반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서 마스터 플랜이 150K라고 했지만 저는 120에서 그걸 좀 더 조정을 해서 140K까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주 안까지는 성장 가능성이 아직도 존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석 전에 좀 좋게 마무리가 되면 이제 추석 이후에도 약간은 좀 조정하더라도 다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단 이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으로만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 여기서 꼴랑 이제 10에서 20% 더 먹기 위해서 들어갈 거냐는 의구심이 있죠. 여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MBTI처럼 투자도 MBTI 성향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 20%도 소중해 하면 지금의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소액이라도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거라도 다 발라먹고 싶으면. 근데 나는 그렇지 않고 고액을 태우기 위해서는 좀 더 한 번 더 확인하고 들어가고 싶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즌성이라도 나는 이거라도 좀 챙겨 먹을래. 기한에 2달치라도 좀 더 챙겨 먹고 싶어. 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첫 번째와 세 번째 구간에 있으신 분들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 말에 뭐 틀리냐 맞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지금 자산을 어떻게 굴릴 거냐의 최적화 국면에 이 사람이 말의 설득력이 있냐 없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지금 처한 환경에 따라서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된다고 하면 뭐 1번하고 2번하고 3번 중에 고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저랑 비슷하게 가져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만약에
추석 끝나고 나서도 분위기가 좋은다라고 하면 이제 곧바로 소액이라도 조금 타셔서 연말까지는 즐겨보다가 이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 상태는 좀 나쁘진 않았고, 그러면 이제 MSTR을 좀 봐야 되겠죠. 왜냐면 이제 개인 투자자 비중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격은 생각보다 잘 지지를 해주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좀 더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MSTR 비중도 생각보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등이 좀 더 나올 확률은 앞으로도 조금은 더 열려져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바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추석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미국장은 열립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자체 현물 시장의 거래량은 줄어들지언정 미주의 미국 주식의 엄밀히 따지면 비트코인 레버리지 ETF의 동향과 그리고 DAT 기업에 있는 동향 추이를 꼭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4일부터는 한국에서도 이제 오전장에 이제 프리마켓 오전장 부분에서도 이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대부분 이제 추석 시즌에서 거의 끝나기 직전 구간대,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 끝나기 직전 구간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잘 마무리를 지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추석 이후에도 좀 더 좋은 방향이 나올 확률이 전 매우 높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돈을 만약에 여기서 재투자를 할 거라고 하면 저는 비중은 그렇게 많이 실지는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강세 부분에 있어서 BTIG 쪽에서 매수 의견 부분에 따른 보고서가 나와서 더욱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나 나머지 있는 코인 테마 쪽이 생각보다 더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파워 커브 사이클 부분을 또 본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 프라이스 저 빨간색 구간에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와 줄 거냐에 따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도 이제 제가 바라보는 차트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이제 이게 월봉 차트인데요. 이때까지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었냐면, 자, 보여드릴게요. 이전 좀 더 확대를 해서, 이전에는 대부분 상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좀 이렇게 상승하고 박스권, 상승하고 박스권 이런 형태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패턴은 어떻게 나와 주고 있는 실정이냐면, 여기서 조정폭이 생각보다는 이제 거의 별로 없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신 이제 전제 조건이 몇 가지가 붙어요. 항상 이제 미국의 자본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계의 주식 지수와 거의 이제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탭이부터 좀 달라지는 패턴이 나와준다고 하면,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 구간에서 대부분 110K에서 120K 부분을 계속 잘 버티고, 만약에 26년도 1월까지 추이에서도 잘 방어를 해주고 만약에 계속 더 올라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요, 아마 저도 생각의 전환점이 좀 바뀌는 시점이, 전체 시가총액 추이도 커졌고 선물 시장, 옵션 시장도 덩달아 커졌고, 여기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S&P 500이나 나스닥 부분에 따른 체력도 아직도 좀 더 많이 남아져 있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도 가속도를 붙이면서 가준다라는 전제 조건과, 그리고 최근에 테더사가 발행량이 계속 급증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아마 이제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변동성을 좀 줄면서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이런 패턴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번 시즌에서 변화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의 마스터 플랜처럼 올랐다가 횡보했다가 올랐다가 횡보했다가 이런 패턴으로 이제 간 게 1번이고요. 이번 패턴에서 이제 시가총액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전환점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나오냐? 이제 거의 지수와 비슷한 형태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오르고 빠져봐야 30%, 오르고 빠져봐야 30% 이런 형태로 나올 확률이 몇 없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그렇게 재미있는 구간대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낙폭이 커야 내가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이 정도까지 열려져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찔끔찔끔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렇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가 좀 더 반감이 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의 자산 형성 과정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요게 좀 더 낫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SPLG나 이런 형태에 있는 그림으로 갈 확률이 된다라는 가능성이 전 열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패턴이 제일 중요하고 이번 패턴 구간에서도 보신다라고 하면은 어디냐?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성장폭이 크고 많이 빠지고 이런 패턴이 나왔는데 이제는 이 기울기가 많이 빠졌잖아요. 이게 딱 보더라도 그래프만 보더라도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가냐? 이 다음의 그림은 그냥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빠지는 폭이 이렇게 깊게 빠지는 구간대가 잘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시가총액처럼 이렇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전환 시점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먹을 포인트는 좀 더 남아져 있는데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안 좋았던 악재들이 좀 나와주는 시기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26년도 추이 이전에 조정이 없이 가면 26년도 안에서도 한 번의 변동성과 낙폭이 클 때마다 줍줍을 해서 가져가라. 그 줍줍 포인트는 대략 마이너스 30% 구간대마다 2에서 3분할 형태로 계속 하면서 비트코인 레버리지를 계속 사모아 가시는 게 좀 바람직하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항상 돌고 돕니다. 돌고 도는데 약간씩 방식이 바뀌는데 그 방식에 따른 트렌드를 우리는 맞춰 나가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에 있는 그 물줄기를 따라가야지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슷하게 따라 맞춰 가야지 더 좋은 결과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22년도 10월 14일 날 이제 어떤 커뮤니티에서 나왔던 내용도 다음 불장 최고점은 25년도 12월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도 불장이 좀 더 길어진다고 해서 이제 새로운 전환점이 나왔다. 그게 아니고 1400일 구간인데 1400일 구간에도 오차 범위가 있죠. 1477이니까 딱 1477 찍고 뭐 고점이 끝나는 게 아니죠. 1431이 나오고 뭐 1442일이 나오고 오차 범주가 생깁니다. 그래서 너프하게 주면 1500일 기준점으로 보게 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1월 달까지 가격 범주가 잘 버텨주고 간다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조정폭이 별로 없이 나왔다라고 하면 대부분 미국 증시가 안 좋았었을 때 추이와 거의 유사하게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번 추석 시즌 때 추이 QQQ 기반에 있는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엄밀히 따지면 요 2월 18일부터 자 3월 31일 때까지 많이 빠졌죠.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월 18일부터 3월달 추이까지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형태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24년도 8월 달에도 많이 빠졌는지 한번 볼까요? 24년도 8월. 네, 요때입니다. 이때도 같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빠지는 시점은 이제 대부분 나스닥 기반하고 거의 비슷하게 동조화되는 형태가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나스닥이 여기서
더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계속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를 많이 했죠. 닷컴 버블 때 올라가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닷컴 버블 때 2배 오르고 나서 어땠죠? 한동안 박스권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어땠습니까? 코로나 때도 조정이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나서 2배 이상 2배가 여기죠. 2배 나오고 나서 조정이 크게 한번 나왔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말 잘못했네. 2배 나오고 나서 여기가 코로나 때입니다. 요때 코로나 때 이제 2배 이상 요때가 2배죠. 요 가격대가 2배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배예요. 최저점 구간대를 찍고 2배 이상 상승하면 더 올라가긴 하지만 그 다음부터 조정이 나온다. 그게 서브프라임 때, 코로나 때, 닷컴 버블 때 항상 동일한 관점으로 나왔다. 근데 추세는 생각보다 재미없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패턴이 나오냐면, 자, 닷컴 버블 때도 요 구간대 생각보다 오래 먹었고요. 이때도 오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긴 하더라도 재미없는 구간대가 좀 더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상 최고치를 달려가고 있죠. 새로운 AI를 맞이를 해서. 그럼 여기에서 계속 갈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변수는 뭐가 있냐면 지금 금리가 되게 비쌀게 4.5에서 4.25로 나갔잖아요. 그러면 4에서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냐? 1% 정도 더 내릴 수 있는 정도가 전 더 있다라고 봅니다. 최대값으로. 그러면 이 최대의 1% 부분을 넘겨주면 지금보다 10에서 15% 정도 더 성장을 하고 QQQ는 25% 정도 성장하니까 비트코인도 그거에 따른 밸류를 비슷하게 넣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 반대로 이 1%다 쓰고 난 뒤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대부분 박스권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줄 수 있는 정책 부분 포인트를 좀 잘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큰 틀에 있는 포인트만 잘 놓치지 않고 보셔도 대부분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